자, 우리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지 유추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는 가는요,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융성했다고 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연등회와, 자, 연등회 밑줄, 팔관회 같은 행사가 성대 앞에 치러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조 왕건의 훈유 10주에도 보면은 이 연등회와 팔관회가 계속 흥할 수 있게 계속 관리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있는 내용이 훈유 10주에도 담겨져 있는데, 일단 이 연등회, 연등이라는 것은 연꽃 등을 이야기하죠. 안 그래도 어제가 또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이 연등이 상징적인 종교는 어디예요? 그렇죠. 불교예요. 불교. 불교의 상징적인 꽃, 바로 연꽃이죠. 그리고 팔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교, 불교, 뭐 여러 무속 신앙들이 다 합쳐진 행사 같은 것이었어요. 팔관이 여러 종교. 왜냐면은 고려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러 이주민들이 있었잖아요. 흑백제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통일신라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종교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팔관회 같은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1번 서경천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자, 서경천도 운동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묘청이었어요. 묘청은 서쪽의 수도, 즉 어디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어떤 기반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때문에 요거는 땡. 자, 2번 진흙은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정답이죠.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거든. 고려 불교 하면서. 자, 도노점수, 그리고 정해쌍수, 교관, 경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는 뭐라 그랬어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진울대사의 이 주장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이 되고요. 1천은요, 진울보다 더 먼저 선대 사람입니다. 자, 1천은요, 교단을 통합하고, 화엄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창신해놨다. 그래서 해동 천태종 해가지고, 의천태종이라고도 외워요. 우리는 의천태종이라고도 외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정답 되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선왕신과 무속신앙이 유행하였다. 자, 여기에서 무속신앙이 유행하였다. 자, 그리고 선왕신이라는 건 무속신앙에서 이제 토지와 아니면 저기 마을을 조금 수호하는 신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토지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우리가 선왕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 무속신앙의 신이니까 요거 무속신앙에 대한 내용, 요것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 몇 번?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가라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순서 맞추는 문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띄엄띄엄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고 막 날짜를 막 연도 막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맞추는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띄엄띄엄 10년 안에 걸쳐가지고 맞추는 문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쉽고요. 또 4.0점짜리 문제네요. 우리 이런 문제는 딱 봐도 광해군 나오고 도요토미 나오고 서인세랑 나오고 이순신 나오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핵심적인 왕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장군의 이름,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의 이름에다가 우리가 세모를 치고 봐야 돼요. 빨간 색깔 분필로 선생님이 세모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에다가 세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다가 세모, 그리고 인조 반정에다가도 세모, 이순신에다가 세모. 사실 이렇게 세모만 쳤어도 바로 순서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은 언제 때 왕이었어요? 언제 때 왕이었지? 어느 왕 다음이었지?
도와줬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써보도록 할게. 자, 선조 다음이 광해였어요. 그 다음이 누구야? 인조였어.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났고요. 임진왜란 잠깐 휴전하게 되는데 다시 뭐 일어난다 그랬어? 정유재란 일어난다 그랬지? 임진왜란 밑에 정유재란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광해 때는 어떻게 했었어? 우리 명나라랑 그리고 후금이랑 중립 외교를 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임진왜란에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었던 나라가 어디였어? 우리와 4대 관계로 있었던 명나라였어요. 명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군사를 지원하느라고 군사력이 완전히 진짜 군사력에 공백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국방력에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새로 만들어진 신흥 국가인 이 후금, 누라치가 세운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했던 후금이라는 나라랑 전투를 하면서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네들도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데 광해가 응!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응! 그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망설이죠. 망설였기 때문에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던 나라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광해를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다면 북인 세력이었는데 북인을 제외한 동인과 서인 세력들은요, 아니 이거 봐라, 야, 광해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광해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광해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후에는 이제 광해가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광해군인 거야. 광해는 이제 대표적으로 중립외교. 그 외에도 광해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의 보감 이렇게 얘기하는 동의 보감도 편찬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애들이 있었지만 축약적으로 시대상 지금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병자호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자호란 전에 무슨 호란이 있었을까? 그렇죠, 정묘호란이 있었어요. 정묘호란 때는 이젠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라치가 세운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는 후금이 들어왔고, 홍타이지라는 청나라의 태종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태종 홍타이지가 나라의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들어오는 거거든. 청나라로 바꾸고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방금 얘기한 병자호란이다. 이 병자호란 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남한산성까지 가서 우리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죠. 인조가 상배구 고두래 우리 상전도의 굴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광해, 인조, 선조 이렇게만 내용 남겨놓고 여기부터 가보자고.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조반정, 광해군, 도요토미, 이순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수군으로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장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진왜란 중일 거고, 요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이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해가지고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이 지방에 이 영주들이 되게 말이 많은 거야. 이전까지 일본은 되게 많이 쪼개져 있었거든. 근데 도요토미 저게 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오는데 뭔데 저게 갑자기 통일했다고 막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원주들의 반발을 다른 곳으로 이제 정신을 딴 데다가 팔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 야, 조선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청나라에 가기 위한 중국으로 가기 위한 무엇을 열어라? 청나라가 아니었지, 미안해. 중국으로 가기 위한 뭘 열어라?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청나라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 영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게 임진왜란이다. 여러분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거에서 1592, 1592 대부분 막 1592 있다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조선 건국이 언제 되냐면은 1392년이잖아. 거기에다가 플러스 200 하면 딱 임진왜란이어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조선 건국일도 같이 외울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1번이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때 당신은 임진왜란 당신은 어떤 왕이라 해서 선조라고 했어. 선조와 동시대에 있던 인물 여기 딱 생각을 해봐요. 이순신이죠. 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일변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회복되자 명과 일본에서 3년간 휴전협상이 전개되었다. 근데 이 휴전협상에서 일본이 명나라의 공주, 명의 공주를 우리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휴전협상도 결렬이 되면서 다시 이제 난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정유재난이다. 자, 1, 2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겠어요? 이제 선조 지나고 나서 정유재난 일어나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그때는 누구? 그렇지, 광해예요. 광해군 때는요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된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치지만 우리 서인과 남인 세력은 그것을 그렇군,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조선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던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이거 3번. 그 다음 서인 세력은요 인조반정을 이렇게 인조가 이제 광해가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면서 후금을 배척하자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였다라고 돼가지고 요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유재난? 아니지. 무슨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무슨 반이에요? 정묘호란이죠. 여러분들 후금 때 침략당하는 거는 정묘호란, 그리고 청나라로 들어오는 거는 병자호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날아가다 해가지고 날아가다 선지 보면 날아가다 여기 맨 마지막 날아가다 해서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